네, 9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 용어, 2차 시 수업은 365쪽에 신경계통의 증상 용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상 용어는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뉴로알지아 요거는 지나가서요. 아파지아 언어 상실증부터 볼게요. 아파시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나눠지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A 플러스 파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요. 파소예요. 파소 더하기 IA 요게 뭐냐면요. A는 뭐예요? 없다라는 뜻이고요. 파소가 이제 언어 능력과 관련되는 말하는 거와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IA는 병적 증상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파시아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언어상실증이라고 합니다. 모토 아파시아 하면 타인의 말은 이해되나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한다. 요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센서리 아파시아에서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디와 관련이 되냐면 아파시아는요. 아까 전에 전두엽에 있던 브로카즈 에어리아의 손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우리 관자엽 쪽에 웨르니케아스 에어리아라고 그래서요. 타인의 말,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전두엽 쪽은요, 말은 이해는 해요. 뭐라고 말할 줄 알지만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게 안 되는 게 브로카스 에어리아의 손상이라면 남의 말을 이상하게 이해를 해요.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꼬아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단어도 잘못 듣고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게 웨르니케스 에어리아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아파시아 언어 상실증은 두 가지 형태, 운동에 대한 운동성 상실증이 있고요. 운동 실어증이 있고요. 감각 언어 상실증이 있다. 자, 그다음에는 아텍시아를 볼게요. 요거 전에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참고로 넣어놓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디스파시아라고 하면은요, 뭐냐면, 상실이 됐는데, 언어가 안 되는데, 언어 장애증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랑 디스의 차이는 뭐냐면, A는 아예 못한다면, 디스는 하기는 하는데, 뭐 더듬는다든지, 말이 잘 부자연스럽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장애가 있는 정도가 디스가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스렉시아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읽기 곤란증인데 우리가 전혀 글씨를 못 읽는 게 아니라 글씨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글씨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책을 잘 못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 그냥 활자로만 보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디스렉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신경계통에서요. 책 활자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활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이제 하는 전두엽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렉시아 읽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거는 알아는 들을 수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듣는 책을 들었을 때는 이해는 되지만 자기가 활자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텍시아라고 해서 실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실조는요, 근육이 이렇게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상호협조를 못해요.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근육이 뭐예요? 우리가 수축하고 이완하고 걸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다리가 막 비틀비틀 한다든지 운동 기능, 아예 근육의 운동 기능을 상실하는 거를 아텍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같이 봤으면 하는 용어가 뭐냐면 그 밑에 봤더니 에스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니의 세는요. 기운하고 관련돼 힘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다 전달이 되지 않는 거를 우리는 힘없음증, 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프렉시아라고 하면 행위상실증이라고 하죠. A는 없다. 프렉시아는 행위상실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계에 마비나 장애가 없고 감각신경의 이상이나 정신장애도 없는데 목적하는 행위의 수행이 곤란한 증세이다. 이런 장애가 없는데 목적하는 행위가 잘 안 돼요. 자, 그거와 같이 봤으면 하는 용어가 그 밑에 아그노시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에도 바로바로 밑에 있어요. 자, 그노스는요.
지식이에요. 지식이나 인지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A가 붙었어요. 인식불능증. 그러니까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사물을 의미를 잘 모르겠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를 봤을 때 잘 인식불능장애 얼굴을 봤을 때도 잘 모르고요. 맛을 느꼈을 때도 잘 모르는 거를 아그노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암네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A, 그 다음에 암네시아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기억상실증을 암네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레지아라는 용어 볼게요. 플레지아라고 되어 있고요. 플레지아는 마비라는 뜻이에요. 마비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책의 366페이지 밑에서부터 나오는데 플레지아 자체만 사용하지 않고요. 요 앞에 뭐가 붙어요, 자꾸. 예. 다이, 테트라, 파라, 요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자, 플레지아는 마비입니다. 마비인데, 해미가 붙었으면 해미는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몸의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를 우리는 헤미플레지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쪽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왼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운데를 잘라서요. 이쪽만 마비가 됐다, 이쪽, 오른쪽만 마비가 됐다, 요런 것들을 헤미플레지아라고 하고요. 다이플레지아 같은 경우에는요. 몸 양쪽의 같은 부분이 마비가 된 거면 하반신 마비 또는 상반신, 팔 두 개가 마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됐다든지 이런 걸 다이플레지아라고 합니다. 테트라플레지아 같은 경우는 팔다리 다 마비된 거죠. 사지마비, 편마비 이런 것들을 테트라플레지아라고 합니다. 편마비에서 사지마비로 진행 또는 양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파라플레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네, 파라플레시아가 아니라 플레지아죠. 예, 파라플레지아 같은 경우는 하반신 마비이다. 그래서 하반신, 양쪽 다리에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다리만 마비가 되는데 하반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마비가 되겠죠. 자, 파레시스는 불완전 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레시스 불완전 마비는요, 이렇게 딱딱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약간 부분 또는 남아있다. 이렇게 마비가 되었을 때 손은 움직일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레시스 불완전 마비라고 합니다. 헤미파레시스는 반신 불완전 마비,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됐는데 약간 힘이 약간 없는 정도 이런 거를 헤미파레시스 불완전 마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싱커프라는 용어, 이것도 이제 실신이라는 용어입니다. 실신이라는 용어고요. 전반적인 근육의 약화와 동반하여 서 있을 수 없고 의식을 소실한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싱커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한번 다른 용어로 공부를 해볼게요. 센서리는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센서리는 감각인데요. 감각과 관련되는 질환 중에서 우리가 파레에세시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감각 이상이고요. 하이퍼에세시아는 감각 과민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은 감각에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굉장히 뜨겁고 좀 과민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하이퍼에세시아라고 하고요. 파에세시아, 파는요 이상한 거예요. 냄새를 맡았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나온다든지 냄새는 안 나는데 냄새가 난다고 자꾸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 를 이제 에세시아 감각 이상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는 용어 중에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컨셔스니스 의식이라는 용어고요. 컨셔스니스는요. 우리가 요 용어 옛날에 드라마로 배우는 의학 용어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여기 좀 조금 못했죠. 그 드라마로 배우는 의학 용어에서요. 의식이라는 거 했었어요. 컨셔스니스 GCS라고 해서 의식 수준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눈 뜨는 반응도 보고요. 언어 반응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의식이 좋은 수준이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혼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의식의 단계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alert,
명료라고 하면 15점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요, 명료한 상태예요. 명료라는 건 뭐예요? 황슬기 하고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고, 팔 움직여 보세요. 팔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alert죠. drowsy는 뭐예요? 졸리운 상태죠. 졸린 상태를 drowsy라고 하고요. stupor라고 하면은 강력한 자극에도 만 반응을 하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stupor 하면 혼미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졸린 듯 drowsy는 이렇게 조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졸린 상태 있잖아요. 졸린 상태 어때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약간 눈이 잠깐 감겨져 있는 상태가 drowsy라면, 그래서 말 시키면 다 대답도 해요. stupor는요, 강력하게 누구 하고 소리 지를 때만, 이제 막 흔든다든지 몸을, 그럴 때만 이제 들리는 게 stupor죠. 세미코마는요, 반혼수 상태죠. 반혼수 상태여서요, 거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요. 강력한 자극을 주면요, 그냥 조금 손가락 살짝 움직이는 정도예요. 대답을 할 정도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코마는 혼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증상 용어에서요, 나르코시스 볼게요. 나르코시스는요, 마취 혼수라는 뜻이고요. 나르코시스는 마취 혼수라는 뜻입니다. 인사불성이라고 그래서요, 마취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인사불성이 어때요? 술을 먹었을 때 약간 판단하는 게 느려지고요. 행동 판단이 느려지고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이런 걸 나르코시스라고 하고요. 실제로 마취를 했을 때요, 마취가 돼서 깊은 잠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깊은 잠보다는 약간 혼미한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는 나르코시스라고 합니다. 하이프노시스 하면 최면은 일부러 약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잠을 재우고요. 인위적으로 잠을 재운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지장애 치료라든지 성격장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하이프노시스. 자, 솜놀레스라고 하면 졸음 기면이라고 해서요. 갑자기 내가 자야 돼서 자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잠이 확 와요. 순간적으로 이런 걸 기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솜느 엠뷸리즘 볼게요. 요거는 솜느라고 하면 앞에 있는 솜느는요, 잠이란 뜻이고요. 엠뷸리즘은 걸어서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보행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목류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류병. 자, 그 다음에 트레머는 떨림이나 진전을 얘기를 하고요. 트레머, 떨림, 진전. 컨벌전 하면은요, 경력이나 발작이라고 해서요.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발작하는 거, 이런 거를 컨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토퍼 하면은요, 보통의 자극에 반응이 결여되어 있다. 토퍼 하면은 근육의 작용이 느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이키아티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좌골신경통이고요. 여기 와서요. 사이에티카라고 해서 좌골신경통이 있고요. 미그레인, 편두통은 뭐예요? 뇌가 있으면 한쪽 머리만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거를 우리는 미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요, 혈관이 갑자기 수축이 되면은요, 이렇게 미그레인, 편두통이 올 수가 있고요. 증상 용어에서요, causalgia라고 되어 있습니다. causalgia라고 하면은요, 자결통이라고 해서요, 심하게 외상, 어딘가 부러지고 다쳤을 때 심한 통증, 막 근육이 찢어질 듯한 통증, 이런 걸 causalgia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리아는 뭐냐, 무도병이라고 그랬죠. 무도회가 뭐예요? 무도회 있잖아요. 춤추는 우리 연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다 춤추고 있잖아요. 코리아 무도병은 실제로요, 나는 똑바로 서 있고 나는 똑바로 행동을 하는데 자꾸 손발이 춤을 추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롬베르그스 사인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자, 룸베르그스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거 증상을 확인을 할 때요, 양쪽 발을 붙이고 똑바로 서 있어 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요, 척추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잘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척추에 있는 근육의 이상이라든지 근육 움직임의 이상, 아니면 척추뼈의 이상, 척추신경의 이상으로요,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자꾸 다리 한쪽이 흐느적 다리가 흐느적 그리고서는 똑바로 걸어보라고 해요. 한 줄을 따라 걸어보라고 했을 때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비틀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무도병의 한 증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빈스킨 징후스 사인이라고 해서요. 바빈스킨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족저반사라고 그래서요. 영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발바닥 가운데를 요렇게 삐죽한 걸로 긁으면은요, 발가락이요, 다 안쪽으로 아이, 간지러워 하고 오므라들어요. 근데 애기들은요, 요렇게 했을 때요, 발가락이 뒤로 젖혀져요. 누구? 신생아가. 왜? 아직까지 뭐야, 우리 신생아들 어떻게 돼 있죠? 그냥 누워있잖아요.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척추뼈가 곧게 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누구한테 해보냐? 우리가 쓰러져서 왔어. 교통사고 환자로 왔는데 척추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딱 긁어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린다? 그러면 아직은 척추뼈가 괜찮구나 라고 보는데 구부리지 못하고 뒤로 이렇게 젖히게 된다? 그러면 척추뼈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9주차 수업은 증상용어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진단용어로 해서요. 선천성 용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아, 9주차 수업을 맞추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해도 될 것 같아서 진단용어 부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용어 부분을 잠깐만 보면은요. 자, 진단 용어는 이제 372쪽부터 시작을 하고요. 선천성 이상 용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이상은요, anencephaly라고 해서 문해증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문해증이라고 하면은요, 요거는 아이가 실제로 안에 있는 되뇌가 없는 거를 우리는 문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nencephalo LI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어는 없다. 엔세팔로는 뇌 안에 있는 되뇌가 없다. 요거를 문해증, 뇌 없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하면 두 개 내강에 다량의 수액이 괴이는 병이라고 그래서요. 하이드로라고 하면은요. 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팔러스 하면은 뇌죠. 그래서 물뇌증, 수두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뇌 안에요.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뇌가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 요거를 순회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세팔리 소두증은요, 요거는 특정 바이러스에 의해서 요런 아이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정상 크기의 뇌 사이즈가 아니라 조금 작은 사이즈의 뇌 사이즈로 태어나는 걸 우리는 마이크로세팔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해증, 언세팔리. 그래서요, 실제로 뇌가 없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수막류를 볼게요. 수막류는요, 메닝고셀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머리를 싸고 있는 수막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 또는 염증이 고여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차져 있는 거죠. 머리 되뇌를 싸고 있는 데가 물이 찬 거예요. 또는 염증이 찼어요. 이런 거를 메닝고셀, 수막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요. 진단 용어에 스파이널 바이피다라고 해서요. 스파이널 바이피다. 이것도 아이 때 봤더니요. 척추뼈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똑바로 있어야 돼. 척추신경이 이렇게 갈라져서 태어나는 거를 우리는 척추 갈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고요. 갈라지다라는 뜻인 거죠. 두 개로 갈라지다. 그래서 스파이널 바이피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막염부터 나오고 있죠. 수막염은요. 여러분들 책 374쪽에 있고요. 메닝자이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막은 어디예요? 머리를 싸고 있는 막인데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메닝자이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 용어에서 cerebral palsy라고 하면 뇌성마비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cerebral palsy, 뇌성마비는요. 여러분 책으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내 거야.
우선은 세레브럴 팔시는요, 왜 일어나게 되냐면은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375쪽에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회색질 척수염, 네,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회색질 척수염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회색질 척수염의 합병증으로 뇌성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이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요, 출생 후에 뇌의 손상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영구적 또는 비진행성인 운동신경 및 정신장애, 발달 지연을 같이 동반을 하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엔세팔라이티스 뇌염이라는 용어. 네, 엔세팔라이티스 뇌염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메닝자이티스 수막염, 마이엘라이티스 척수염. 그래서 뇌 안에 있는 뇌 안에 염증이 생겼다. 요게 엔세팔라이티스고요. 뇌를 싸고 있는 수막에 염증이 생겼다. 메닝자이티스, 마이엘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척수에 염증이 생긴 거를 얘기를 하죠. 폴리오 엔세팔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회색질 뇌염. 그 다음에 헤르페스 조스터는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원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경절에 수두 바이러스가 퍼진 거를 헤르페스 조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헤르페스 조스터 하면 대상포진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신경절 같은 데에요,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단 용어, 378쪽에 있는 용어부터 볼게요. 여기에 봤더니요, 스트로크, 뇌졸중이 있고요. 뇌졸중은 뇌혈류 이상에 의해 뇌의 혈류 공급이 부족합니다. 뇌의 혈류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신경 이상, 뇌의 혈류가 충분히 안 가면은 어질어질하겠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혈전증이라고 해서 거미막하 출혈, 뇌내 출혈 이런 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허혈성,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출혈성, 혈액이 맞지 않나요? 터져서 일어나는 헤모라직 스트로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포플렉시 하면 졸중, 중풍이라고 해서요. 뇌졸중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스트로크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Cerebral Vascular Accident에서 CVA라는 뜻이고요. 뇌혈관 발작이란 뜻입니다. 뇌혈관, 뇌에 있는 혈관이 파열되거나 막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뇌에 갑자기 병이 생긴 거를 우리는 CVA, 뇌혈관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진단용어 혈관질환부터 해서요. 다음 주 10주차 수업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